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외형 확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운수권 신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 운수권을 배분한다고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3일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 제주항공이 알짜 노선인 발리 노선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 경쟁을 할 예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상반기 내에 발리 운수권을 푼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 설명드린 것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비용 항공사들 LCC들이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노동 운수권 확보를 두고 눈치 싸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알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발리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 노선 확장을 위해서 좀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제주항공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북부 관광지인 마나도와 바탐의 전 세계를 띄운 데 이어서 이 미국의 보잉 차세대 항공기인 보잉 737-8 구매기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이 김해 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노선에 대한 취항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 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렇게 노리는 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알짜 운수권이 곧 배분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로 국제선 운수권 분배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항공회담을 통해서 가속제로 운영되던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을 하고요. 인천에서 알마티를 주 7회로 증편을 하고 나머지 노선에는 94회 이렇게 분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 알마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이 주 5회를 좀 운항하는 노선이었고요. 이번에 증편된 2회가 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4회 같은 경우는 항공사가 인천 알마티 노선을 제외를 하고 부산 알마티라던가 아니면 인천 아스타나 등 다른 노선을 신설하면 이에 대해 최대 14회까지 운수권을 분배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 14회를 두고 A항공사가 뭐 인천 아스타나 주 5회라던가 그리고 이제 B항공사는 부산 알마티 주 5회 이렇게 좀 배분을 나눠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취향 항공사 제한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이 좀 대거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알짜 노선인 발리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앞서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회담을 통해서 지방 공항발 발리, 자카르타, 인천, 마나도, 바탐에 각각 주 7회의 운수권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해서 이 몽골과 이 부산 울란바토르 주 6회에서 9회로 늘리고 주 3회씩 신설하는 걸 합의를 한 것을 본다면 현재 배분이 예정된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28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16회, 몽골 9회로 이번 주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우즈베키스탄과 항공회담, 이 추가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는 운수권도 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달 초 민생 토론회에서 그간 대형 항공사가 운항한 중장거리 노선에 LCC에 취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동남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의 운임 단가를 보시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동남아 같은 경우 LCC 기준으로 보면 운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22.8로 높고 일본 16.1, 중국 7.5와 비교해 높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러한 발리 노선을 획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이 앞으로 추가적인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상승 모멘텀들을 알아봤으니 차트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3일 동안은 좀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리스를 하는 항공사에게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료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와 변동성이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85불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좀 부담적인 부분,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바로 현재는 11선과 21선에서 소폭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앞서 저항받았던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상단으로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12,15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해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에 지지해주던 라인 9,640원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이 부분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이 알짜 노선인 발리 노선 운수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